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 삶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이것은 계란보다 15배나 효과적인 단백질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15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매일 닭가슴살 200g씩 먹으면서도 말이죠. 의사가 제게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닭가슴살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73세이고 지난 40년간 영양학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65세까지는 건강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제 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든요. 혈압약 3가지, 당뇨약 2가지를 매일 복용했고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8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식단을 권하면서 정작 저는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단백질 요법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먹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개월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3세입니다. 하지만 체력은 50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혈압약도 당뇨약도 모두 끊었고 무릎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5km씩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즐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상태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가지 슈퍼 단백질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물 우릴 때만 사용하는 미역과 다시마, 그리고 스피룰리나 말입니다. 4년 전 가을, 울산에서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8세였던 김대수 씨는 평생 바다에서 일하면서도 몸이 점점 약해져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고 젊은 어부들만큼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입도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미역과 다시마를 활용한 특별한 요리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분의 근력이 20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역 한 장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건조 미역 100g에는 무려 12g의 완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피룰리나입니다. 스피룰리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상한 이름의 초록색 가루라니.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이 작은 남조류 속에는 100g당 60g에서 70g까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는 식품입니다. 소고기의 3배, 계란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스피룰리나의 가장 큰 특징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일반적인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지만 스피룰리나의 단백질은 단 30분 만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이는 세포벽이 매우 얇아서 우리 몸이 쉽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룰리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스피룰리나 분말을 구입하시되 반드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맛이 좀 특이해서 처음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나나 스무디에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다시마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식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국물 내고 버리는 다시마 속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요오드,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중금속을 배출시켜 주면서 동시에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시마를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마를 잘게 썰어서 볶음 요리에 넣어 보세요. 고기나 생선과 함께 볶으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다시마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조미료처럼 사용하면 모든 요리의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 한 장에는 단백질 2g이 들어있는데 이는 작은 크기를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김의 단백질은 비타민 B12와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해조류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함량이 높은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이나 김 서너 장 정도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런 해조류가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한 줌이면 하루 단백질이 해결된다는 말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견과류는 그냥 간식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3년 전 여름, 제 동료 의사였던 최영호 박사의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로서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호박씨와 아몬드를 활용한 단백질 요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의 혈관 나이가 15년이나 젊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근육량이 20%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비밀은 바로 견과류 속에 숨어 있는 특별한 단백질 조합에 있었습니다. 아몬드 100g에는 무려 21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닭가슴살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몬드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아몬드의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벽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박씨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씨앗 속에는 100g당 무려 30g의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아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단백질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여줍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호박씨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 호박씨를 마른 팬에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때 기름은 절대 넣지 마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볶은 호박씨는 소금 대신 깨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단백질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아몬드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그러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아몬드 껍질에는 단백질 흡수를 돕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20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드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몬드는 아침 공복에, 호박씨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 때문에 밥을 덜 드시게 되어서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와 호박씨를 함께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믹서기에 볶은 아몬드 20알과 호박씨 큰 숟가락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이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상온에서 오래 두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곡물입니다. 쌀밥 대신 귀리밥을 드시면 단백질 섭취량이 3배나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짓말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건강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정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69세였던 그분은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가 휘어져서 키가 10cm나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귀리와 퀴노아 식단을 1년간 지키신 결과 뼈 밀도가 30%나 증가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을 정도였죠. 귀리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리를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귀리 100g에는 무려 17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10배 이상 강화시켜줍니다. 실제로 귀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귀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트밀로만 드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귀리를 쌀과 함께 섞어서 밥을 짓는 겁니다. 쌀 2컵에 귀리 1컵 비율로 섞어서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끼에 보통 쌀밥보다 단백질을 3배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귀리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퀴노아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이 작은 곡물은 정말 특별합니다. 퀴노아 100g에는 14g에서 20g까지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곡물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퀴노아의 가장 큰 장점은 글루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퀴노아는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더군다나 퀴노아의 단백질은 우유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퀴노아 요리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퀴노아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씻어주세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퀴노아 표면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쓴맛 성분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물의 양은 퀴노아의 2배 정도 넣고 15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퀴노아를 밥 대신 드시지 마시고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해보세요. 삶은 퀴노아에 오이, 토마토, 양상추를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면 완벽한 고단백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귀리와 퀴노아를 번갈아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귀리밥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퀴노아 요리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에 적응하면서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귀리나 퀴노아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세요.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검은 콩을 혹시 그냥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가을,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였던 그분은 당뇨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나들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검은콩 요법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혈당이 180으로 떨어진 겁니다. 비밀은 바로 검은콩 속에 숨어있는 완벽한 단백질 구조에 있었습니다. 검은콩 100g당 무려 3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닭가슴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은콩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 근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율을 무려 3배까지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검은 콩을 그냥 삶아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조리법이 있습니다. 먼저 12시간 정도 물에 불린 다음 소금을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동안 끓여주세요. 이때 거품은 절대 제거하지 마세요. 그 거품 속에 바로 귀중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 콩 말입니다. 이 작은 콩 하나에는 믿을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두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소고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삶은 대두 50g을 드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 50g을 드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찰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30g을 넘지 마세요. 콩 속 칼륨 성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30g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렌틸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고 둥근 모양 때문에 렌즈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작은 콩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5년 전 봄, 부산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78세였던 송옥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렌틸콩 요리를 6개월 드신 결과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산책을 하고 계시거든요. 렌틸콩의 마법은 바로 특별한 단백질 구조에 있습니다. 100g당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렌틸콩 속 류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근육 생성을 직접 명령하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미국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렌틸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근육량이 6개월 만에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헬스장에서 3년간 운동한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비용은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됩니다. 렌틸콩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 다음 양파 반 개와 함께 끓는 물에 넣고 20분간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이 렌틸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어주시면 완벽합니다. 병아리콩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이 콩은 정말 특별합니다. 모양이 병아리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아리콩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9g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병아리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넓혀주면서 동시에 근육으로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병아리콩을 드시고 30분 후에 몸을 만져보시면 근육이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병아리콩으로 후무스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삶은 병아리콩을 곱게 갈아서 올리브 오일과 섞으면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병아리콩을 고를 때는 크기가 균일하고 색깔이 밝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삶기 전에 반드시 8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딱딱한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번갈아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렌틸콩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병아리콩을 드셔보세요. 일요일은 쉬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에 적응하면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단백질을 따로따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시는 분들, 계속 그런 식으로 무시하시다가는 정말 큰 병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여름, 대구에서 만난 한 부부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조성민 씨와 65세 부인 한영숙 씨는 둘 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만 10가지를 드시고 계셨는데도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조합법을 정확히 지키신 결과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바로 단백질들 간의 시너지 효과에 있었습니다. 콩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주면서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또한 곡물과 해조류를 조합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5배까지 높아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조합입니다. 귀리밥에 볶은 아몬드 10알과 김 한 장을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40%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귀리의 식이섬유가 아몬드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점심에는 렌틸콩 스프에 호박씨 가루를 뿌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렌틸콩의 류신과 호박씨의 아연이 만나면 근육 생성 효과가 3배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퀴노아 샐러드를 곁들이면 완벽한 단백질 점심이 완성됩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밥에 미역국을 함께 드세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미역의 요오드가 결합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 주면서 동시에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데 순서를 잘못 지키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드시 견과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콩류, 마지막에 곡물 순서로 드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주면서 다음에 들어오는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이 곡물의 탄수화물과 만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대신 식사 후 1시간 뒤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액이 희석되지 않아서 단백질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주간 계획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콩류 중심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은 견과류 중심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은 곡물과 해조류 중심으로 드세요. 일요일은 모든 것을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스피룰리나는 별도로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피룰리나를 드시고 30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조합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한 가지 조합만, 둘째 주에는 2가지 조합을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2주 차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끼실 거고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겁니다. 2개월 후에는 옷이 헐렁해지면서 몸매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거고, 3개월 후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건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검은 콩 한 줌을 물에 불려 두세요. 그리고 마트에서 렌틸콩과 아몬드를 사 오시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조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먹기 힘들 수도 있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3개월만 참고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소중한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